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력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세력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력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이 절대적인 법칙이라든지 100% 확실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예, theory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 우선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세력주들을 살펴본 바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력주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이미 세력의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자,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이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VIP 회원들 추천 나가고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해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경험과 함께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연구가 좀 더 나중에 더 확실해질 때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어, 첫 번째 움직임, 세력은 어, 조용하다. 음, 매집한다. 요게 될 것 같아요. 자, 조용하다, 매집하다. 우선은 첫 번째는 조용하고 매집을 합니다.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예, 조용히.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다시 좀 돌려서 말하면 시작은 조용합니다. 처음부터 요란하게 세력들이 난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자, 이 알리코 제약도 보시면 상장 이후에 18년 3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첫 번째. 자, 그 두 번째. 제가 본 특징들을 얘기해 볼게요. 조용히 매집을 하는데 3, 2. 개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세력주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력주들을 포착을 했을 때 얘와 함께 같이 가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이 세력주들은 이런 구간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매집 구간을 줄 때, 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같이 연구가 될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래량을 작게 가져가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없습니다. 매집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매집 구간에서 거래량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움직이고, 조용히 움직이는 구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움직였고 매집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될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특징 없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시킵니다. 자, 개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에 매집 후 급락. 투매 유도. 자, 이 투매 유도는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1번 유상증자. 그다음에 적자. 분식회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식회계 중에서
적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가 있습니다. 역분식회계란 용어를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역분식회계의 뜻은 너무 좋은 실적을 과소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과대 포장이 분식회계고 역분식회계는 뭐라고 할까요? 축소 포장, 뭐 축소? 그냥 축소하라고 하죠. 예, 축소. 실적 축소. 예를 들어서 2월 매출 2월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번 분기에 나올 매출을 내년으로 이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배당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작게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부득 크게 뭐 감가상각 될 부분이 아닌데 과도한 감가상각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음 분기가 실적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노리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 본론적으로 이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조용히 매집을 하고 개인들과 함께 가지 않고 그 개인들과 함께 가지 않기 위해 매집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될 때 오히려 급락을 시켜서 투매를 유도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이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겹고 손실이 더 확대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다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떠나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매집이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매집 완료됩니다. 미션 클리어. 이렇게 돼야지 이제 매집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 매집이 완료된 종목을 우리는 이제 세력주라고 하는 거죠. 매집 완료. 자, 이렇게 매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집이 완료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력주들의 특징입니다. 세력주들의 특징. 자, 이제 매집이 완료했으니까 이제 개인들도 떠났고 큰 손들이 그러면 이제 특징이 또 이렇게 나오겠죠. 매집이 완료됐다 함은 결론적으로 주주의 주주의 수가 줄어든다. 총 인원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10,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5,000명, 1,000명 정도 잡겠습니다. 1,000명. 여기에는 이제 대주주와 친인척들. 친인척 그다음에 법인 자금, 차명 계좌, 그다음에 지인 계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인원수가 주주들의 총 인원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집이 완료됩니다. 그럼 세력주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됩니다. 자, 매집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세력들이 매집된 종목을 이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매집 완료됐고 1.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터집니다. 우선 자, 거래량 측정, 주가 급등. 예를 들어서 상한가. 하지만 이 상한가는 다시 급락. 자, 요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거래량이 급증을 하지만 그 거래량이 급증하고 상한가가 나오지만 실적으로 그 상한가가 유지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된다? 빠지기도 하고 장중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거래가 터진다. 일단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렇게 조용했던 주식이 어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옵니다. 상한가가 여기 나왔네요. 자,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집니다. 자, 이제 매집이 완료되고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큰 상한가가 나옵니다. 자, 이 상한가에 대해서 같이 보시죠. 다시 급락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어, 그중에 소액 A 뉴스가 없는 상한가와 B 뉴스가 있는 상한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는 상태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아무런 뉴스 없이 상한가가 갔어요.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고 상한가 간 그다음 날에도 방구가 없고 그다음 날 급락하는데도 이슈가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흐름도 있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 가고 나서도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냥 세력이 올려버린 거죠. 쳐올려버린 겁니다. 막대한 물량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올려버립니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신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일단 일단락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세 번째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등락이 커지니까 이제 급등락이죠. 자, 이제 장중 상승폭과 장중 하락폭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리코 제약이 상장된 이후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1년간 장중에 1~2%의 변동성도 없고 거래량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활개를 치면서 급등락, 폭 확대, 거래량 확대, 1일 평균 거래량 확대. 자, 이제 이 종목은 이때 종목의 퍼포먼스의 움직임과 장중 거래량과 장중 상한가 상승폭과 하락폭 이 매집이 완료된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이때 상한가 나온 이후로부터 급등락폭과 등락폭과 이건 급등락폭이라고 하기보다는 등락폭이 더 낫겠네요. 일일 거래량이 이때 한 5배 정도 평균 3배에서 5배 정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세력들의 주식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3배에서 5배 정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세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제2의 세력 등장. 자, 이제 첫 번째 세력과 이 세력과 이 세력은 자, 갑니다. 재밌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이지만 뭐 아이고 뭐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제가 쭉 15년 동안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장중에 매일같이 호가창도 보고 제 개인 자금도 운용해 보고 고객 자금도 운용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일도 VIP 관리도 해 보고 다양한 이제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책도 제가 뭐 주식 관련된 책을 읽었던 책을 뭐 일목요연표 관련 책은 뭐 똑같은 책을 5번 읽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매일같이 일일 거래량, 공매도 뭐 이런 것들 다 매일같이 보고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눈에 이제 익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2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당연한 같은 편이죠. 같은 시나리오죠.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준비된 세력이 또 등장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세력은 어 주식을 매집한 세력. 자, 이제 두 번째 세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주가를 올리는 소위 말하는 핸들러들이 등장합니다.
핸들러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임의대로 조작을 하는 가격을 임의대로 만드는 거죠.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장중 통정 매매, 그다음에 자전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과 세력들의 이제 세력과 세력들이 이 A 세력과 B 세력과 C 세력과 세력들이 통정과 자전을 이제 하는 거죠. 특히 통정 매매를 많이 하겠죠. 주식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런 거는 호가창을 좀 봐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호가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3,000주대의 호가창과 이 3,000대주의 호가창들은 A 세력과 B 세력과 C 세력의 어떤 결탁된 자금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는 사람도 내 돈, 파는 사람도 내 돈, 우리 돈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매수 호가를 계속 올려서 사자고 주문하면 팔려는 사람들도 안 팝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팔아봤자 뭐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이 파는 물량 자체도 이거를 내가 이 주식을 산다 한들 내 건데 내가 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원래 내 거였잖아요. 원래 내 주식을 내가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쵸? 전혀 주인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분의 변화가 1%가 계속 장중에서 거래가 되는 건데 실제로 네 주식도 내 주식이고 내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사 들어간다 한들 거래세 요즘 나오나요? 안 나오죠. 거래 비용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세금만 내면 됩니다. 팔 때 세금만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 0.025 0.25%, 국가에 내는 세금 제외하고는 거의 뭐 주식 거래세는 안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주식 매매 비용은 안 나가니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알리코 제약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급등했단 말이죠. 예, 실적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엄청난 약을 신약 개발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뉴스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저 혼자 올라갑니다. 저렇게. 자, 그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이제 올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자, 여기 상한가 없었던, 자, A. 어 뉴스가 없는 상한가인데 이제 뉴스가 없었던 상한가는 뉴스가 있는 상한가. 자, 그다음에 B. 뉴스가 있는데 더 큰 뉴스의 상한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주식 아무 이슈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이 회사에 있는 뉴스 하나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회사가 개구충제를 만드는 약이 있다더라. 개구충제 하나 있다고 주가가 이제 더블 되고 3배 되고 4배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코미디언이 뭐 미국에서 구충제로 인해서 암이 치료된다더라. 참 갑자기 특이한 뉴스가 나왔죠. 알리코 제약의 매출액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약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벤다졸주 강세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암을 치료하는 강아지 구충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한 남성 유튜브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에 나았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동물의약품 도매상에는 펜벤다졸 제품이 품절되고 주시장에서는 구충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주가를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약사가 실제로 항암 이슈와 연관이 있는 게 맞는지 양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L팜텍, 알리코 제약이 장중 23% 상승했고 젤바이오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자, 어, 시장에서는 알벤다졸이 펜벤다졸 아따 이런 거 어렵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알리코 제약이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참 재밌죠. 그동안 그러면 알리코 제약이 이제 이슈가 없었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 제2의 세력들, 제3의 세력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를 이용해서 어 개인들을 이제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3. 개인 투자자들 현혹. 자, 이제 이 작업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 주식에 뉴스가 나오고 어 뭔가 화려함이 시작 불꽃쇼. 장중 거래량 주가 상 어 1일 등락폭 추가로 확대됩니다. 뉴스 확대.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난. 이제 이 알리코 제약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뉴스화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 터지고 장중에 막 변동성 커지고 움직임이 커지니까 이제 소문도 나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오 저거 뭐야. 저거 사면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네." 왜? 예전에는 1%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1% 짜리를 사서 올라가 봤자 1% 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진입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1% 짜리 5% 10%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니까 1%에 사서 10%에 팔아야지. 장중 매매. 장중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이 주식이 조용했던 주식이 처음부터 인제 서서히 인제 조용했던 주식이 인제 단타도 가능한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명해지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인제 스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스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스타 주식. 자, 이렇게 인제 스타 주식이 되면 이제 스토리가 더 화려해지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난리가 나고 오만 루머가 난무하게 됩니다. 루머 확대. 예. 인제 이 회사는 이제 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루머가 루머를 넣고 루머가 또 루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력들은 인제 서서히 자, 이제 매집이 완료했으니까 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분산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분산. 쉽게 말해서 매도. 자, 개인들에게 이 주식을 그동안 매집해 왔던 세력들은 서서히 물량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개인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자, 인제 그러면 총 투자 주식 투자자들은 늘어납니다. 3. 인당 1인당 투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전에는 주주 한 명이 10억씩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주 한 명이 300만 원씩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주주로 바뀌게 되고 주주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300만 원. 위험이 분산되고 주식도 분산되고 다 분산되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이 15,000짜리 주식이 1,500원이 되더라도 3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300만 원만 잃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다. 15,000짜리가 다시 7,000이 되면 300만 원은 15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0만 원을 잃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했더니 150만 원 300이 150 됐네 하고 손절을 하고 나갑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제 분산되는 주식의 특징이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착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니까 자, 매집주, 세력주들의 이런 특징을 연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쭉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제일 지금 매일같이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집에 가는 길에 뭐 지하철 속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렇고 혼자서 책 읽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좋을까? 우선 첫 번째 매집 구간, 이 구간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자, 구간을 한번 나눠 보죠. 매집 구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돌을 닦아야 됩니다. 자, 매집 구간에 이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이 구간은 제가 한번 적어 보죠. 도 닦는 구간. 무한한 장기. 이렇게 됩니다. 돌을 닦는 마음으로 무한 장기 투자가 됩니다. 이때는 도대체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 언제 상한가 될지 말이 1 년이지 이 종목 같은 알리코지약 같은 경우는 말이 1 년이지 이 1 년이라는 시간 동안 2011 년부터 11 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마이너스 뭐 돌을 닦는 무한 장기 투자로 마이너스 20-30% 되는데 20-30%를 견디면서 마이너스 20-30%를 견디면서 무한 장기 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적인 성격 특징상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어 정말 세력과 함께한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아니면 주식을 진짜 오랫동안 해서 뭐 자금력이 한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 큰손 개미들이 어 뭐 자기 업무가 있고 주식을 자기 뭐라고 하죠?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난 주식으로 더 큰 돈을 이런 게 보인다. 나는 그냥 이런 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취미 생활로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일반 개인은. 그래서 이 구간은 일반 개인이 진입 구간이 아니다. 일반 개인은. 자, 두 번째. 이제 요게 제일 좋은 구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쉽게 말하면 어설픈 이제 약간 쉽게 말하면 중수 투자자들이 하는 이제 패턴입니다. 어떤 말이야. 이제 상한가를 봤어. 상한가를 보고 자기가 이제 매집 구간 이 구간 1번 구간을 봤어. 매집 구간을 봤고 이제 두 번째 급등 나오는까 이제 봤어. 뉴스도 나왔어. 일일 등락폭 확대됐어. 일일 평균 거래량 확보했는데 중수 투자 여기서 인제 딱 진입했는데 어떻게 되냐? 진입하자마자 빠지는 케이스. 자, 무슨 말이냐? 자, 진입했는데 상한가 보고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했죠? 거래량 주가 급등 상황 다시 급락. 이 문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호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요거 매집 주고 요거 세력 들어와 있고 이거 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다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제2의 세력 이제 등장하고 여기가 아니네요. 이 구간이 아니네. 이 구간이네.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 중주 투자자들이 진입하자마자 급락을 맞고 여기서 손절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손절매. 이제 여긴 그래서 중수인 거죠. 왜? 손절매를 하니까. 여기서 손절매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손절매를 해요. 여기서 중수야. 이제 여기서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고수는 기다린다가 아니지. 고수는 이 급락을 보고 사는 거죠. 고수는 이 급락마저 기다리고 산다. 여기가 진짜 고수죠. 여기가 고수, 초고수. 이게 초고수죠, 초고수. 요 구간이 초고수입니다. 자, 급등이 이렇게 빵 나왔어. 근데 인제 왜 초고수냐? 이 급등이 빵 나왔는데 이 급락이 문제는 얘는 안 나오고 가 버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급락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안 나오고 그냥 가버린 거죠. 얘도 이 급등 캔들을 보고 자, 중수와 초고수의 차이점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중수가 오히려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야. 주식을 하다 보면 고수들이 당하는 이유가 너무 고수여서 간혹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여기서 내가 맞아서 내가 진짜 다시 급락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려고 초고수들이 이제 초야에서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용기도 잃고 감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항상 주식은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제 100%는 아닌 거죠. 그래서 6대 4 정도로 했을 때 중수들이 오히려 맞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초보들이 맞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초고수라고 해서 '난 여기서 기다려서 여기 사야지.'라고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다음 날부터는 얘는 인제 똥줄 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야 내가 씨가 이 지금 6,000원 이거 최대 6,300원 받는데 나 6,000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6,000원에 내가 살라 했는데 6,300원을 찍고 6,400원부터는 배가 아파서 못 사는 거야. 이 초고수들의 특징입니다. '난 6,000원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살 거야.'라고 했는데 6,000원에 안 온 거죠. 이게 초고수들의 실패하는 이유고. 중수나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이 들어가 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제 제 인제 이 법이 인제 스티어리입니다. 연구입니다, 연구.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 100% 이게 맞으면 이대로만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거 안 하고 있겠죠. 제가 저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게 100%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먼저 말씀드리고 재미로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제 인제 주식 투자자들이 인제 많이 진입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제1의 세력들이 들어가는. 여기가 제일 재밌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제 화끈하죠. 화력쇼가 쇼가 납니다. 이 화력쇼가 나올 때가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재미를 볼 때입니다. 이때는 너도 나도 다 돈을 벌 때예요. 이 화력쇼가 나오면 이때는 정말 베스트입니다. 이 화력쇼에서 단타가 제일 잘 나오고 뭔가 주식할 맛도 나고 진짜 멋지죠. 근데 이 화력쇼에서도 또 이제 단타들이 이제 많이 깨지기도 하고 많이 벌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인제 전문 데이 트레이더들이 인제 막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2의 세력과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더들의 어떤 진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정 매매, 자전 매매 속에서 더 큰 상한가가 나오고 더 큰 수익이 나면서 인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주식을 좀 한다. 좀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수 고수들이 막 이제 춤을 춥니다. 중수 고수장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제 그래서 이 구간을 정말 심도 있게 이 구간만 잘 알면 주식에서 그래도 한 70%는 먹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주식을 하면서 이 구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이 구간. 이런 주식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그냥 저도 에어부산을 계속 보면서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까지는 인제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 구간에서 매집 같이 하고 수익 내고 나왔는데 여기서 인제 저는 M&A 이슈가 보통 M&A가 되고 나면 그 주식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분리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더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저는 제가 여기서 실패를 좀 했는데 저희 수익을 많이 크게는 못 냈어요. 그래서 수익을 지금 6,000원에서 6,500 한 뭐 10에서 20% 내외로 수익 그냥 딱 정확하게 욕심 안 내고 딱 먹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가 제가 말하는 1 단계, 2 단계라면 인제 여기가 실적으로 3 단계죠. 그 장중에 호가창도 오고 '아 이거 상한가 가겠는데.'라고 이날도 장중에라도 들어갔으면 상한가 가는 걸 7,000 원대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 제가 만약에 혼자서 세력주를 연구하고 혼자서 1 인 혼자 매매하고 내 개인 자금만 운용했으면 '아 이게 들어가는 구간이 맞구나.'인데 저는 이제 VIP를 관리하다 보니깐 VIP를 대상으로 제가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VIP 회원들 뭐 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돈을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지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어 내가
고객 돈을 가지고 모험은 하지 말자라는 그 원칙 때문에 엔간하면 제가 모험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광치 공부를 하면서 세력주들을 연구하면서 이 주식이 세력이 붙었다는 거는 이 두 번째 세력, 제2의 세력, 제3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버는데 이게 앞으로는 아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실력이 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을 제가 가지게 된다면 이제 VIP원들도 이 제2의 세력, 제3의 세력이 등장하는 이게 원래 같은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이 나오는 시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설 같은 경우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런 이제 절정 구간의 피크 이제 화력쇼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도 승률이 더 높아진다면 저도 아마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2의 세력, 제3의 세력 어떤 피크 절정에 달할 때 그 절정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주말에 일요일 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좀 뭔가 멋지게 한번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기르기 위해서 지금 저도 제 정리를 하는 거죠. 복기를 하는 거죠. 제 스스로. 이때 그때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차트의 모습이라든지 호가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다 기억을 해 놨어요. 그날도 계속 하루 종일 제가 에어부산이라는 종목만 봤는데 이 종목이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캔들이 돌이켜 봐서 복귀를 했을 때 이미 이 회사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가 분사가 될 때부터 이미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미리 구축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 세력과 이 세력이 다 그러니까 제1의 세력, 제2의 세력 출현, 제3의 세력 출현 이런 식으로 출현하는 모습들이 다 시나리오상에 있는 거죠. 예, 다 시나리오상에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앞으로도 M&A라든지 아니면 뭔가 주식들이 분리가 된다거나 어떤 변수들이 생길 때 이 세력들이 대주주 집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 뭐 그다음에 투신사 뭐 그다음에 우정모 사업본부 뭐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뭐 누가 그 주인공인지는 모르죠. 주 세력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움직임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주식을 더 많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복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복귀를 계속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귀들을 하고 내가 실수가 뭐였는지,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꼼꼼히 기록을 해뒀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한 번 더 나오느냐, 제2 세력, 제3의 세력, 제4의 세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요때가 이제 가장 좋은 시점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이제 투자에 현혹되고 너무 화려해지고 장중 거래량이 너무 폭발하고 루머가 확대되고 이슈들이 막 쏟아지는 구간. 이 구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다행히 초보들이 여기서 잘못 들어와서 먹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똑같은 초보라도 여기서 들어온 초보들이 제일 위험해요. 이 초보들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초보 투자자들의 어떤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지금 수준을 정리하자면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좀 잘 파악하는 사람이고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잘하고 여기까지도 잘합니다. 지금 제가 제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제 느끼기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일 지금 약점. 그래서 이 약점이 보완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약점 이 구간이 이 제일 왜 어렵냐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배를 이 세력들이 두 배를 먹고 나올지 10 배를 먹고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작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자체를 작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 제2, 3의 세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첫 번째 수준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 버리는 거죠. 급등락 이렇게 급등해서 상한가에서 팔아 버린다거나 그럼 20-30% 수익 내고 나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제2, 3의 세력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날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요 구간은 뭐 인제 너무 뻔한 거고 인제 그러고 나면 인제 주식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분산되고 매도되고 뭐 이 구간은 뭐 제가 인제 이건 완전히 뭐 10년 전, 20년 전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이미 인제 이거는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쵸? 지금도 이제 분산되는 주식이 나누어지고 있고 총 투자자 늘어나고 있고 투자 금액 줄어들고 있고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분들이 일반 개인들이 이 구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구간은 아니고 예. 저도 이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인제 이 구간은 이미 다 끝난 구간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 구간, 요 구간, 요 핵심 구간. 그래서 이 핵심 구간을 좀 더 면밀히 잘 알아낸다면 이제 좀 더 좋은 성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매집을 해서 이렇게 상한가 나왔을 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여기 구간은 저는 안 들어가는 구간이죠. 여기 구간 이런 구간은 안 들어가는 구간이죠.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완전히 프로 전업 투자자들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인제 제 개인 자금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수많은 VIP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도 고려해서 제가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칫하면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책임감이 이제 막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음. 인제 앞으로 인제 여기서 인제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죠. 뉴스 다 나오고 주식 다 터졌는데 인제 M&A 이슈 다 끝났는데 막 미친 듯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만 이제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요 파일이 인제 제가 지금 인제 연구하고 있는 세력주들의 특징 주옥 같은 인제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요거는 제가 그렇죠. 여기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뭐 이거 못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글자 잘못된 게 있는지만 체크하고 꼭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